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지키는 비밀을 간직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할아버지 민수였으며 그는 세상의 번잡함을 등지고 산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이 산은 자연의 신비와 지혜가 가득한 곳으로 쉴 새 없이 흘러가는 계곡과 푸르른 숲, 각양각색의 약초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수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이 산에서 마음과 몸을 단련하며 살았고 자연이 제공하는 치유력을 마음껏 익힐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이 개발된 이래로 자연요법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지만 이 마을 사람들만은 달랐다. 그들은 민수 할아버지가 전수하는 자연요법의 힘을 믿고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해왔고 그들의 막내 아들이 심각한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모든 현대의술을 동원해보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가족은 마지막으로 민수 할아버지에게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는 천식에 효과가 있는 약초와 적절한 호흡법을 알려주었으며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아이의 체질에 맞는 약초를 찾기 위해 산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채집해 다녔고 가족에게도 매일 이를 꾸준히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거기에 전통적인 명상과 호흡법을 더해 천천히 치료를 진행해갔다. 몇 달이 지나자 희한하게도 아이의 천식 증상이 점차 호전되었다. 아이는 더 이상 숨을 헐떡이지 않았고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었다. 이 기적 같은 치유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요법의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확신시켰다. 그 후로 이 마을은 자연요법의 비결들로 더욱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멀리서까지 찾아와 민수 할아버지의 지혜를 배우고 갔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비결을 아낌없이 공유했으며 자연이 주는 모든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렇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산 마을은 세월이 지나도 건강과 행복을 잃지 않았으며 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다 자연에 가까워지는 것이 건강과 치유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자연요법의 힘은 고대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용해오며 증명했던 것들이며 그 지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많아진 만큼 그 중에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잘못된 정보는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올바르게 필터링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같은 공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대학교나 연구소와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 논문과 자료는 대체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또한 유명한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기사도 참고할 만하다. 가급적이면 여러 출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상호 참고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정보를 최근의 것으로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건강 분야는 새로운 연구와 발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몇 년 전의 정보가 현재는 틀리거나 덜 유효할 수 있다. 기사나 논문의 발행일을 꼭 확인하자. 세 번째 방법은 정보 제공자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정보가 외곽 사이트에 의한 것이거나 정보 제공자가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의료 전문가나 연구자가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네 번째로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통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웹사이트는 gov-du 또는 -g 도메인을 사용한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상업적 목적의 도메인인 .com보다는 신뢰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정보에 대한 의심이 들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있지만 모든 정보가 옳은 것은 아니다. 건강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정보를 찾는 것이 좋다. 위의 팁들을 활용하면 건강 정보를 찾고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바다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보다 현명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만연한 통증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목과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그 답은 바로 스트레칭에 있다. 모든 것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시작됐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요즘 목과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며 한탄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여러 의료 처치를 받아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문득 내가 자주 겪던 목과
어깨 통증이 떠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스트레칭 루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먼저 스트레칭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기로 했다. 인터넷과 책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스트레칭이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꾸준한 스트레칭은 체내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의 자세를 교정하는 데도 좋다. 첫 번째로 시도해본 루틴은 목 스트레칭이었다.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우리는 목 주위 근육들이 뭉쳐 있었다. 목 스트레칭을 시작하기 전에 목을 똑바로 세우고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해보았다. 그 후에는 양손으로 머리를 살짝 눌러주는 방식으로 목 근육을 늘려보기도 했다. 처음에는 약간의 뻐근함이 있었지만 몇 번 반복하자 목 주위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새롭게 시도한 것은 어깨 스트레칭이었다. 양쪽 어깨를 앞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주는 동작을 하거나 한쪽 손으로 다른 쪽 팔꿈치를 잡고 몸을 건너 뒤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어깨 근육을 늘려보았다. 어깨 스트레칭은 특히 장시간 앉아있을 때 자주 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어깨 주위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고 친구와 함께 이러한 루틴을 매일 꾸준히 운동하기로 결심했다. 세 번째로 시도해본 것은 허리와 등 스트레칭이었다. 평소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우리에게 허리와 등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우선 바닥에 눕고 무릎을 세우며 몸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허리를 풀어주는 동작을 해보았다. 이외에도 의자에 앉은 채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손을 발끝으로 뻗는 동작이나 요가 매트를 사용해 고양이 자세, 고릴라 자세 등을 반복하면서 허리를 스트레칭했다. 이러한 동작들은 등과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어 굳어있던 근육들이 풀리는 느낌을 주었다. 꾸준한 스트레칭은 단지 신체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끝마칠 때 스트레칭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친구와 나의 통증 완화를 위한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칭을 통해 우리 몸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매일매일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 하루하루 스트레칭과 함께 통증 없는 건강한 일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며 그 시작이 언제나 단순한 결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건강하고 지혜로운 할머니 손자가 살고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종종 할머니에게 긴 세월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묻곤 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를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단다.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음식과 좋은 습관들이야. 할머니는 가장 먼저 블루베리를 언급했다. 달콤하고 보랏빛이 도는 이 작은 열매는 놀라운 마법을 지니고 있단다. 나는 늘 블루베리를 아침 식사에 곁들였어. 블루베리는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블루베리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단다. 또한 할머니는 견과류를 이야기했다. 특히 호두는 모양도 마치 우리 뇌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호두가 뇌 건강에 좋다고 쉽게 기억할 수 있었지.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단다. 그 다음은 생선이다.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동네 시장을 다니며 신선한 생선을 고르곤 했다.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들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지원하는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단다. 나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이런 생선을 먹었어.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할머니는 단지 음식만이 아닌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 나는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했단다. 그 시간은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에 좋았어. 또한 할머니는 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나는 나만의 취침 루틴을 잘 지켰지. 잠자기 전에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손자에게 말하길,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중요해.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해서는 안 되지. 웃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내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 손자는 할머니에게 받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마을을 떠돌던 바람은 마치 잊고 있던 귀한 비밀을 속삭이듯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를 멀리까지 실어갔다.